세종이 32년 동안 왕위에 있었는데 이 사람은 무려 24년 동안 정성을 했어요. 협박도 하고 왜곡도 시키고 이런 살인사건까지 저지른 것도. 이 세종의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세종 시대를 이야기하다 보면은 세종 시대의 인물들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세종 시대의 인물이라 그러면 이 사람을 빼놓을 수는 없죠. 세종의 정치라기보다는 이 사람의 정치일 수도 있다 라고 할 정도로 세종과 이 사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어요. 세종이 32년 동안 왕위에 있었는데 이 사람은 무려 24년 동안 정성을 했어요. 나이가 88세에 이르기까지 정성 생활을 계속합니다. 듣다 보니까 누군지 대충 짐작이 가시죠? 바로 황이라는 인물입니다. 자, 세종의 정치는 보면 초창기에는 세종이 소위 말해서 직접 이렇게 자기가 육조 직계자라는 거, 다시 말해서 이제 판서들을 직접 운용해 가지고 직접 정치를 했는가 하면은 후반기에는 정성의 정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신권이 중심이 된 정치를 했죠. 자기는 한 발 뒤로 물러나고 정성들이 중심이 돼 가지고 육조를 관리하는, 정부를 관리하는 이런 행태를 하죠. 근데 그런 행태를 운영하는데 가장 뛰어난 능력을 보인 사람이 바로 저 황입니다. 그래서 황희는 제가 흔히 말하기를 정무처리의 귀재다. 그리고 세종은 이 황희를 한번 쓰고 나서는 황희가 무슨 짓을 저질러도 거의 내보내는 일이 없었어요. 심지어는 황희가 살인사건을 조작했는데도 불구하고 잠시 유배 보냈다가 다시 정성으로 씁니다. 엄청나게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황희를 다시 모셔옵니다. 그만큼 세종은 이 황희를 믿고 의지했어요. 그런데 이 황희라는 인물은 흔히 옛날에는 조선시대의 청백리로 이렇게 알려져 있었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황희는 청백리는 아니에요. 황희는 꽤 부유하게 살았고 그리고 부정도 좀 많이 저지른 그런 기록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살인사건에 대한 것은 결정적인 부정이에요. 요즘으로 말하자면 이 살인사건을 국무총리가 만약에 조작에 가담했다면 뭐 감옥 가야죠. 그리고 다시는 정치하지 못하죠. 그런데 이 시대에는 그래도 이게 어느 정도 용납되었는지, 또 한편으로 보면 세종이 굉장히 단호하고 원칙주의자인데 이 황희에 대해서는 그 원칙을 잘 안 지키는 편이었어요. 사실 아무리 이 사람이 정무처리의 기재라 하더라도 살인사건에 가담을 하고 그 살인사건을 조작하고 그것 때문에 여러 관리들을 뭐 일종의 협박도 하고 또는 그것에 말하자면은 왜곡도 시키고 부정을 저지르고 이랬는데도 불러들인다는 건 잘 이해가지 않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세종하고 굉장히 많이 다른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황희는 왜 살인사건을 조작하게 됐는가? 그래서 감옥에까지 갇히게 됐는가? 이 얘기를 좀 잠시 하고자 합니다. 황희가 1427년에 좌의정에 오릅니다. 자, 우리가 대개 의정부에 그러면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이렇게 있죠. 그런데 대개 이 좌의정이 이제 중추가 되고 중요한 정책들을 많이 이렇게 결정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좌의정은 뭐 말하자면은 굉장히 정부의 중심이죠. 그래가지고 1427년 6월 17일 날 이제 소위 그 좌의정이 됐는데 이 황희하고 파트너로 있었던 정성이 또 한 명 있어요. 유명한 조서적이 이 시대에 맹사성이라는 인물이죠. 이 맹사성이라는 인물은 그야말로 청백리라 할 만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황희하고 굉장히 친했고 황희보다 나이는 많지만 항상 직급은 한급 밑이었던 이런 인물이었죠. 좌의정에 오른 이 1427년에 5개월 뒤인 6월 17일 날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좌의정 황희, 우의정 맹사성, 그리고 행조판서 서선, 자, 이 황희, 명사성, 서선 이 세 사람이 감옥에 갇혀요. 이 행조판서라 그러면 당시에 소위 말해서 지금으로 하면 법무장관을 겸하고 있는 이런 입장인데 이 사람들이 한꺼번에 전부 다 감옥에 들어가죠. 이 왜 감옥에 들어갔냐? 바로 살인사건하고 연루돼서 감옥에 들어가게 된다. 이거죠. 우리 역사에서 많이 이렇게 알려지지 않은 사건이에요.
근데 이 사건은 당시에는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말하자면 한나라의 정성과 행조판서가 살인사건에 가담하고 그 살인사건을 조작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살인자는 방면되고 살인하지 않은 사람은 오히려 죄를 받는 이런 구조를 만들어 놨으니 이거 뭐 사실 엄청난 사건 아니에요? 법무장관이나 지금 국무총리나 부총리가 이런 짓을 했다. 이런 거죠, 지금. 그런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데 이 사건이 어떻게 됐냐 하면은 항의의 사위가 이 서달이라는 인물인데 이 서달은 바로 행조판서로 있던 이 서선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돈지간이 다 구속이 된 거죠. 그 다음에는 황희하고 명사성은 아주 친분이 있는데 친구도 또 구속이 된 거죠. 그러니까 친구와 사돈이 다 구속됐고 이 사람들이 고위간직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거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그죠? 한나라에 거의 뭐 이 총리급에 있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장관급들이 전부 다 구속이 됐으니까. 이 사건이 어떻게 됐냐면은 서선의 아들 서달이 자기 어머니하고 같이 충청도에 있는 대흥현이라는 곳으로 방문을 하게 돼요. 거기 가다가 중간에 신창현이라는 곳에 지나가죠. 이 신창현. 이 신창현이 지금의 어디냐 하면은 아산이에요. 아산시, 지금의 아산시, 신창면 뭐 이쪽 지역인데 여기를 이렇게 지나가다가 아전 이방 뭐 그냥 형방 이런 아전 있잖아요. 그 아전이 지나가면서 이 서달이 양반인데 인사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달이 저 아전 놈이 인사도 안 하고 지나간다 이래가지고 종도를 시켜가지고 잡아오게 해요. 그 아전을. 그래가지고 이 아전을 붙잡아 놓고 그냥 거기서 막 매로 때리는 거예요. 이 광경을 이제 이 신창현의 아전인 이 표은평이라는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광경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표은평이 아니 도대체 당신들 뭐길래 아전을 잡아다가 니들 마음대로 때리느냐 뭐 그렇게 하게 되죠. 그러니까 서달이 자기들 종들 보고 쟤도 잡아와라. 걔를 가지고 이 표은평을 마구 때리게 돼요. 그러다가 이 표은평이 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표은평의 집안에서 이 충청도 감사한테 고발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아내가 우리 남편이 죽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건이 이제 벌어진 거죠. 그 보니까는 서달이 자기 종도를 시켜가지고 그렇게 죽게 만들었다. 이렇게 돼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가 이루어져요. 그럼 옛날에 이제 이렇게 살인사건이 일어나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그 지역에서 벌어지면 그 지역 현감이 1차적으로 조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사인을 이렇게 다 밝히고 그리고 또 2차적으로 옆에 있는 현의 현감이 와가지고 2차 조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1, 2차 조사를 다 했죠. 다 했는데 그 과정에서 행조판서인 서선과 그 다음에는 장인인 황희, 아버지인 서선과 장인인 황희가 개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맹사성이라는 인물이 소위 아산의 신창현 출신이에요. 그러니까는 맹사성이 자기 고향 마을이니까 그래서 황희가 가가지고 맹사성한테 부탁을 합니다. 고향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맹정성이 가가지고 이거 좀 해결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맹사성이 이제 그쪽에 현감들한테 사람을 넣어요. 사람을 넣어서 이거 지금 어쩌다가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게 행조판서의 아들이고 또 우리 정성의 사위다. 그러니까 이 일이 그냥 이렇게 처리하지 말고 좀 다른 방식으로 처리하자. 그래서 이게 서달이 양반인 서달이 죽인 게 아니고 그 밑에 종이 죽인 걸로 처리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그걸 뭐 감사고 뭐 그다음에 현감이고 그 주변에 있던 이 관리들이 전부 다 그냥 어영부영 넘어가 버리고 동조를 해버린 거죠. 왜냐하면 이 정성이 나서고 막 행조판서가 나서고 막 이러니까 겁이 났던 거죠. 좌의정 우의정 다 나서고 행정판서가 나서니까 힘에 눌린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는 처리를 결국은 이 표은평을 죽인 거는 종돌이고 서달은 뭐 아무 관여가 없다. 그 다음에 이제 표은평의 형이 있었어요. 이 형을 갖다가 명사성이 불러요. 근데 이 형은 당시에 한양에서 아전으로 근무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지방의 아전 중에 시험을 쳐가지고 이제 이 한성에 근무하게 되는데 굉장히 아전으로 출세한 사람이죠. 그 이제
이게 표복만이라고 하는 형이에요. 이 형을 이제 명사성이 부른 거예요. 이거 니들이 아무리 떠들어봤자 이게 시끄러워지기만 하고 해결 안 되고 우리가 뒤에서 보상금 줄 테니까 그냥 이렇게 처리하자. 뭐 그렇게 해가지고 무마가 된 거예요. 그래서 형은 돈을 받고 그리고 또 그 형이 이제 표원평의 아내를 찾아가가지고 이거 상황이 이미 이렇게 돼가지고 끝나버렸어. 그러니까 그냥 이게 종이 죽인 걸로 처리하고 그냥 저쪽에서 합의금 줬으니까 그거 받고 우린 그냥 끝내자. 이게 일 커져봤자 우리한테 이득도 하나도 없고 그 다음에 내 동생은 이미 죽었잖냐. 그러니까 재수 씨도 그냥 이 돈 받고 그냥 끝내라. 그렇게 얘기가 된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일이 유야무야돼 끝나고 몇 년이 지났어요. 그게 이제 1차 심리 끝나고 2차 심리 끝나고 하다 보니까 2, 3년 지났겠죠. 그러고 나서 최종적으로 이게 살인사건이다 보니까 왕한테 올라가요. 왜냐하면 사형을 당해야 하는데 이 사형을 누가 당하냐. 결국은 그 종이 당하게 생겼던 거예요. 그 세종이 그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거 이상한 것 같거든. 그래가지고 세종이 이제 다시 이거 의검부에서 다시 조사하라는 거예요. 이 좀 이상하다. 이거. 앞뒤가 안 맞다라는 거예요. 이 종이 무슨 힘이 있어서 이걸 죽일 것이며 이건 틀림없이 내가 보건데 이거는 주인이 시켜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진 거다.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처음에 얘네들한테 붙잡혀가지고 마전에 개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조사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결국은 스달이 명령해가지고 죽인 거고 그리고 스달이 직접 차고 때리고 했다 이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죽은 거다 하는 걸 밝혀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온 나라가 발칵 뒤집힌 거예요. 이 문제로. 정성이나 뭐 그 다음에는 이게 행조판서까지 전부 다 뭡니까? 가담을 했잖아요. 당시에는 이게 뭐 이렇게 소위 말해서 이 사건이 일어날 당시에는 좌의정이 아니고 자찬성 시절이고 몇 년 지나가지고 이제 좌의정이 되고 우의정이 되고 힘도 있고 이러는데 결국은 왕만 지나가면 끝나는데 세종이 이걸 밝혀낸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 당시에 여기에 관여했던 모든 관리들이 전부 다 유배되거나 아니면 형을 받거나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는 그게 가담했던 애들 중에는 또 사형당하는 애들 생기고 그리고 명사성, 황희, 스달 전부 다 유배시켜버린 거예요. 명사성은 또 자기 직접 일이 아니니까 그걸 좀 약화시켜주고 그 다음에는 황희는 또 불러다가 자의정으로 복귀시켜요. 그러니까 이 복귀시키니까 유생들이 밑에 사원부나 사관원에서 가만 안 있겠죠. 벌떼들처럼 밀어나가지고 도저히 안 되는 일이다. 어떻게 이런 일을 벌릴 수가 있느냐. 이런 사람을 다시 정성을 삼는 건 말이 안 된다. 이제 그런 와중에 또 황희는 어머니가 돌아가세요. 어머니가 돌아가서 3년상을 해야 되니까 자연히 이제 자기 배설을 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조선시대에는 이게 상을 당해가지고 3년상을 제대로 치르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우리가 되게 옛날에 역사사전을 읽다 보면은 율곡이 뭐 3년상을 치르고 뭐 서경덕이 3년상을 치르고 이런 기록이 나오거든요. 그거 왜 그런 기록을 남기냐면 실제 그 많은 선비들 중에 3년상을 실제 하는 사람 별로 없기 때문이에요. 기복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기자에다가 옷복자를 쓰는데 뭐냐 하면은 옷을 벗고 나와서 다시 관리를 하는 게 기복이에요. 그런 기복 명령을 내려요. 그러면은 관리들이 그 당시에 이 3년상을 치르고 심효살이 다시 말 산에 들어가가지고 그 3년상이라 그러지만 만 2년이죠. 3년 되는 날 끝나니까. 그 만 2년 동안 그 음막에서 이게 심효살이 하니 되게 힘들어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하지 않기 위해서 친구들 막 쿡쿡 찔러요. 나 기복 좀 시켜달라고. 그래갖고 내가 제발 기복 신청 좀 해줘. 자기가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왕한테 뭐 이러니 이 사람 꼭 필요하니까 기복시켜 주십시오. 막 이렇게 해가 대부분 다 관리들은 전부 다 기복하지 3년상 치른 놈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 황희도 이제 상을 당하니까 왕이 직접 명령을 내려가지고 기복하고 오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황희는 지금 상중이라 그럴 수 없다 하면 몇 번 거절하다가 오죠. 그리고 또 얼굴 두껍게 다시 자의정으로 복귀하죠. 그러고 나서 다시 정성생활을 계속해요. 요즘 같으면 택도 없는 일인데 또 다른 왕들 같으면 그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세종은 희한하게도 이 황희의 일만큼은 굉장히 너그럽게 대하고 황희가 옛날에 여기 파주 지역에 있는 둔전을 갖다 자기 땅으로 둔전이라 그러면 군사들의 식량으로 해서 있는 땅인데 그걸 자기 땅으로 만들어 가지고 조작을 해갖고 그런 부정부패를 저지른 적이 있어요. 그때도 봐줬어요. 그러고 나서 황희가 70이 넘었는데도 불러다가 또 정성으로 쓰고 이럴 정도로 세종의 황희에 대한 사랑은 끝이 없었다. 이런 살인사건까지 저지른데도 불구하고 황희는 그렇게 오랫동안 90이 다 되도록 정성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황희의 이 살인 조작 사건과 이해 못할 그 세종의 황희에 대한 극진한 사랑, 이 얘기를 오늘 좀 들려드렸습니다.